네, 안 보신 분도 많지만 한 번만 보고 끝낸 분은 없는 이슈타파 시작하겠습니다. 안티팬도 많지만 진성팬도 넘치는 울산의 정치 분야 빅마우스 UPI 뉴스 김잠출 기자가 돌아왔습니다. 김 기자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 기자의 쓴소리가 잠잠했던 기간에 정권 교체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국론이 분열되고 어수선합니다. 울산 얘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천만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28%가 이거 뭡니까? 맞습니다. 아마추어라서 그런가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뭐 통상 좀 서툴고 그럴 때 뭐 아마추어 같이 이렇게 좀 우스개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장관들을 아주 그 트레이닝 시키면서 뭐 교사처럼 훈육을 할 때 고위공직자들 말이야 설명의 의무를 성실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진정성 있게 충분히 하고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걸 다 동원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이랬는데 그리고 사회적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무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이 좀 부족해 보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울산시장 또 각 구군 단체장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타산지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세 아동 취향 문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트 휴무제 하겠다. 엄청 시끄러워요. 안 그래도 지금 80일밖에 안 지났지만은 지켜지는 공약도 뭐 그렇게 안 보여요. 정책 실행 능력도 뭐 떨어져 보여요. 거기다 정무 감각까지 낙제점이다. 뭐 들컥 던져놓고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어이없게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다 이긴 여당조차 도와주기는커녕 내분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분당하느냐 또 재창당하느냐 누가 모이느냐 소송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8일 휴가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이 인적 쇄신안을 제시할지 이 카드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다른 면모, 다른 결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 얘기는 뭐 서울에서 잘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정도 하고요. 김두겸 울산시장에 출범 한 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6월 한 달 내내 선거를 간접적으로 쭉 분석하고 많이 지켜봤습니다. 김두겸 시장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가 바로 복귀를 했죠. 어떤 그림을 그려서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 좀 관심이 되는데 되게 휴가 끝나면 구상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제 뭐 출범 한 달 지났는데 정확하게 평가한다. 이건 좀 뭐 저 자신도 건방지어 보이고 그 뭐 일단 초기 홍보는 긍정적이다. 지역 언론이 다 또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이 비전을 제시한 것이 상당히 돋보이죠. 울산의 위상을 좀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했는데 취임 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물론 뭐 언론과의 그 허니문은 한 100일 정도로 보지만은 김두겸 시장이 일단 통큰 행보를 했다. 이건 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을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국장들의 인사 문제도 보니까 좀 파격도 좀 있었고요. 역시 김두겸다운 발상이구나 하는 포인트도 있었죠. 큰 무리는 없었다 평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나 국회 대통령실 거기다 현대당초 본사를 뭐 오갔던 일정이 보니까 역시 언론 표현대로 광폭 행보, 뭐 큰 행보 이런 그대로 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의 2040 국가 수도 기본 교육이 나왔는데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울산 맑은 물 공급량이 빠졌단 말이죠. 뭐 얼마가 부족한데 얼마를 줄 건가 이게 전혀 없다. 이것은 울산 광역시 또는 뭐 광역시장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일종의 뭐 대통령실의 정책 현안을 보고했다, 뭘 제시했다, 그린벨트가 자주 나오는데 이 현실적 실현 가능한가는 별개거든요. 울산이 너무 예뻐서 울산만 귀엽게 봐준다. 쉽지 않죠. 그래서 너무 홍보는 좋은데 너무 과장, 과대포장, 호들갑 이걸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큰 그림은 잘 그려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죠.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늘 지적해
지적해 왔던 부분인데 예.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네. 뭐 광역시장으로서의 역할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맞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울산에 왔죠. 내려와서 네네. 일단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는데 김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를 가장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도 와서 회의 함부로 말을 못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여운을 남기고 갔단 말이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울산만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김두겸 시장이 이렇게 제시하고 던지는 화두는 좋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또 울산이 그동안 얼마나 피해를 받아왔던가 이런데 근데 이해 당사자 간에 시민들 간에도 있고요. 예. 지자체 간에도 있고 또 여러 전국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예민합니다. 이게 해제가. 큰 그림은 뭐 저도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울산 요구를 반영해 줄지 예. 이것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일 그 국토부 실장의 현지 방문 예. 또 김 시장이 휴가를 제쳐놓고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우리 흔히 청신호는 켜졌다. 예. 아니면 건물사를 탈 수도 있다. 네.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 지역 언론은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더라고요. 예.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은 네. 일단은 청신호로 봐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맞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프레스 압박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시한 것이 옳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죠. 예, 이런 얘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네. 대통령이 현대중공업 행사에 왔을 때 물론 이제 울산에 왔으니까 울산시장을 뭐 챙기고 띄워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서까지 김 시장에 전화를 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뭐 그 말 액면 그대로 믿어보고요. 어쨌거나 문을 계속 두드리면은 울산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두 가지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네. 김 시장도 뭐 인사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뭐 접시 깰 수 있지. 그러나 일을 안 하는 것은 채찍질 하겠다. 예. 본인 스타일 그대로죠. 네. 언론에도 뭐 광폭 행보다 여러 가지 지적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 예. 박성민 국회의원 이 삼각, 이 트라이앵글을 보면은 예.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좋아요. 스타일도 비슷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깐부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너무 뭐 김 시장이 지금의 이걸 호기를 가지고 마이다스의 손처럼 마구 홍보한다? 예. 이건 좀 그건 어려워. 절제가 필요하고요. 예. 지난달에 현장적 본사를 방문해서 CEO를 만났다. 예. 저는 뭐 29년 만에 울산에 신규 공장이 건립될 거다. 예, 예. 이거 굉장한 뉴스죠. 좋죠. 네. 2조 원이 투입된다. 새로운 공장 울산에 짓는다. 그리고 뭐 연산 15만 대 생산 가능한 전기장도 전용 공장이 울산에 처음으로 들어선다. 내년에 만약에 착공한다. 이 뉴스는 뭐 울산 시민들이 다 환영하고 예. 김 시장을 일단 애호할 수 있는 충분한 뉴스라고 봅니다. 한 달 동안 취임한 지 한 달 동안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맹렬한 활동, 네. 광폭 행보, 이전 시장들과 대비가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 시민들이 일단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은 환호해도 좋겠다. 예. 이런 평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 메카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다른 곳에 세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김 시장이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위크 포인트가 뭔지 울산에 그죠? 예. 현재 뭐가 잘못됐는지 4대 주력 사업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울산의 가장 장점인데 네. 이 장기를 나는 더 살리는 게 맞다. 예. 이런 방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짚는 거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 속보대어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또 책임져야죠. 네네. 울산시 공무원들, 고위직들, 뭐 그다음에 바로 담당 과장들, 사무관 이상들은 거기에 또 혼신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박자가 좀 맞아야 되겠죠. 예. 국민의힘 대통령의 시장, 부청장, 군수, 국회의원까지 그렇죠. 울산 모조리 여당으로 포진이 돼 있으니까 김 시장이 원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는 있겠다. 이런 기대감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시민들의 선택도 그런 기대감에서 출발을 했겠죠. 예. 네, 그건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 협력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다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도 토지 이용 계획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 큰 소리는 칠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예. 인식해야 됩니다. 예. 국토부 실장이 와서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을 때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실에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런 것을 약간 염두에 둔 울산으로서는 조금 좋은 그린라이트 쪽에 뭐 발언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산 넘어 산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 예. 다만 김 시장의 추진력과 여러 가지 해법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방구대 함각화 문제, 국립산업박물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울산 현안들이 지체되고 딜레이 됐던 것 왜 그런가? 몇 년 동안 왜 이래 됐던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현안들 또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공약을 지키는 문제도 김 시장의 추진력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울산시 그리고 울산 정치권의 수많은 노력, 그다음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예. 그래야만이 지금 큰 그림이 차곡차곡 성사되지 않을까. 예. 퍼즐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큐빅 맞출 때 하나 잘못되면은 예, 계속 다 틀어지죠. 어긋나니까요. 네. 뭐 김기현 의원, 이채희 의원, 구례원 짧지만 네. 서범수 의원, 권영 네. 의원, 우리 울산의 의원들 이번 정부에서 존재감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뭉치면 됩니다. 예. 김기현 의원이 또 당 대표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예. 오늘 시간이 그 얘기 좀 했으면 했는데 네. 이건 좀 다음 시간에 한번 했으면 그럴까요? 좋겠고요. 네. 우리 김기현 의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은 경제가 문제인데 전에는 현대가 여름 휴가에 들어가면 울산시가 텅텅 비었는데 지금 현대가 휴가에 들어갔지만은 시내 음식점 그대로 장사하고 있고요. 차량도 줄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장사는 그냥 계속하고 휴가도 울산에서 적당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김두겸 시장 평가는 아무래도 경제에 집중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김두겸 시장도 그렇고 이 경제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 뭐 예. 좀 성급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물가 같은 서민경제 엉망입니다. 저도 전동시장을 많이 다녀보고 다시 파악을 했는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민선 8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은 경제입니다. 김두겸 시장의 성적표는 반드시 경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 지역기업의 활성화 그리고 투자 유치 이것이 활발하게 돼야 되겠고요. 예. 그린벨트 해제도 다 이것 때문에 한다고 말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계속 집중해서 경제의 다른 문제도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예.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요. 예. 이와 함께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난 그 민주당 시장 했을 때 가장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인구 유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뭐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인구 유출을 멈출 수 있는 것, 네. 경제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네. 뭐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서 인구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그런 울산 도시를 만드는데 김 시장과 민선 8기 울산시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대통령이 인사 잘못해서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데 첫 인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울산시에 고위직 인사가 있었죠. 네. 다소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읽힙니까? 김 시장의 고위직 인사 일단은 저는 뭐 지역 언론 워딩과 다르게 파격 좋습니다. 실험으로 봤습니다. 파격, 과감하다 이렇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예. 다소 불안하다는 불안감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 실험은 말이죠. 예. 발탁, 파격 그리고 외부 인력, 민간 뭐 이런 등용 여러 가지 이제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인사 실험은 실험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예. 꼭 성공을 담보하지를 또 않거든요. 이 실험이. 그래서 평가는 일단 유보를 하겠지만은 예. 실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되게 확보하려면 민간도 그렇지만은 예. 뭐 사무관 이상의 또는 국장들 이런 최소 3년 이상은 같은 일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성과가 나든지 네. 성적표를 매길 수 있는데 네. 또 외부 민간인 발탁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 신선한 인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자리를 바꾸긴 했는데 행정직을 건설교통기술 파트의 국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네. 파격적이고 예. 이 실험이 성공하면 김 시장의 초기 인사는 탄탄대로를 가지 않을까. 네. 이 발상은 일단 좋습니다. 네, 네, 예상 네. 못했던 거죠. 예. 조심스럽게 희망을 얘기해 보는데 그 임상진 정무특보인가요? 정무수석이라고 이름을 바꿨네요. 명칭을. 그분의 이제 역할에도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임상진 정무수석은 뭐 오랫동안 거의 30여 년 예. 울산시에서 인사
총무 또 관리, 행정의 뭐 거의 뭐 달인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을 겁니다. 그럼 너무 인사 같은 경우가 한 사람에게 의지한다,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지금 대통령실은 또 인사 때문에 윤핵과 문제가 늘 시끄럽잖아요. 발단이 그렇거든요. 인사를 하면은 인사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침울하고 앙심을 품는 사람도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인사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근데 인상진 특보가 이제 산전수전 6박전까지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좀 잘 활동을 해서 김기현 시장이 아주 고생을 했죠. 기대를. 인사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 김 시장이 말이죠. 공직자는 특정 분야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안주하고 또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연결고리를 끊을 생각이다. 비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던데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인사와 관련해서 뭐 가장 유명한 말은 YS 인사 만사다. 잘못 발음해서 망사가 될 수도 있는데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꼭 저것이 정답은 아니죠. 물론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도 깨고 뭐 접시를 깰 수도 있고 그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일을 잘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되게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하면은 채찍을 들어서 행정에 좀 실력을 키우겠다 이런 강조점 이건 좋은데 무조건 비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옳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 있고 내재적인 또 시각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도구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기 고집이거든요. 정부 산하기관도 그렇고요. 울산도 그렇고요. 아직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시 산하기관장들의 버티기, 알박기라는 비난 나오는데 좀 이거 구차해 보여요. 울산도시공사 한삼건 사장이 사표를 던진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도시공사는 처신을 뭐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 뭐 이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뭐 역시 답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 야당일 때 했던 그 4년 전에 5년 전에 그 자성자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연 우리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판결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거냐. 정말 블랙리스트 판결? 왜 그러냐면 선출직 권력이 바뀌면은 그 임명권자에 의해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정무적으로 우리가 정무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무적으로 발탁됐으면 당연히 진퇴를 같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울산시 13개 공기업 출연기관 중에 도시공사 사장만 사표를 해서 뭐 리딩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구차하게 있는 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 물러나는 거 맞는데 업무보고에서 제쳐버린 건 이거 잘한 건가요? 이제 저 같으면 설령 형식적으로라도 업무보고라도 그냥 들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아닌가요? 부끄러움에는 우리가 참이라고 한자로 부끄러울 참자도 있고요. 부끄러울 괴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우리가 쪽팔린다는 말 아니면은 또 스스로 부끄러운 거 이게 있는데 야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아마 김 시장이 업무 보고서 배척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참 구차해 보이긴 합니다. 이 진퇴 그 처신을 해줘야 새로운 시장이 왜 시장 되려고 했습니까? 인사권 예산권 이거 없이 무슨 시장 맛을 냅니까? 또 초기에 그래 돼야 자기 자신의 시정 철학을 제대로 펼치는 거죠. 나와 손발이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 1%, 0.75% 이게도 75% 이기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자 독식이고요. 단판제도 이미 우리 제도 아닙니까? 시민이 심판한 결과 그 시장이 임명한 그 사람들도 따라야죠.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하던데 이제 괜히 우리가 쓴소리를 좀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한숨 돌릴 겸 전임자들 소식 좀 한번 들어봅시다. 송철우 전 시장, 정가빈 전 부의장, 박명우 전 시장, 박대동 전 의원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근황 좀 아십니까? 송철우 전 시장은 뭐 재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서울 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편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모두 변호사 본래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이제 지역 언론에서 거의 사라져 버려서 시민들이 글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평가는 뭐
역사에 맡겨야 되겠죠. 예. 정가빈 전 부의장은 10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추석 지나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말이 많았죠. 대한적십자사 총재, 그래요? 민주평통자문회의 뭐 수석 부의장, 예. 대통령당. 예. 이게 이제 국무총리급 예우를 받는 자리거든요. 예, 이런 어른들이 많았는데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 있는 분들이 안 물러나니까.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부부가 좀 휴식을 취한 후에 부상 후에 추석 지나고 돌아오겠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 평통 부의장 뭐 저하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신 건데 네네. 제가 그 뭐 영향력은 없지만 네. 내려와야 된다. 이석현 부의장.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들리는 얘기는 정 전 의원이 평통 부의장을 희망하는데 네. 경쟁자가 많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윤핵관이 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 의원 좀 밀린다 이런 얘기 있던데 우째 될지 모르겠네요. 박명호 전 의원은요? 박명호 전 의원은 장관급이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나 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라고 뭐 언론에 좀 꾸준히 오르내리긴 했는데 네. 이분도 뭐 정부 전 부의장도 마찬가지인데 본인 문제를 직접 언급은 좀 회피를 합니다. 이게 좀 자제를 하죠. 네. 또 쓸데없이 너무 나서는 것처럼 하니까. 예. 신중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박명호 전 시장은 뭐 국회의원, 행정고시, 뭐 울산시장 뭐 다 거쳤죠. 뭐 예. 그 무게에 맞는 역할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개인 운동 예. 또 대화관 걷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말봐서 구봉도 완등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김두겸 시장의 요청으로 시장 자문역을 부정기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북구에 거의 뭐 매일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던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간 일각에서는 정부산하금융전문기관장에 추천이 될 거다.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설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역구 관리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던데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열적으로 그다음에 국회의원 컴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실력 있는 분인데 너무 순둥이라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대로, 규칙대로, 또 배운 대로 모범생 스타일이죠. 대통령 지지율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세상에 취임 100일이 안 됐는데 28%가 이게 뭡니까? 지금 위험하지 않은가요? 연일 언론에서 또 누구나 다 입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 크로스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 분기점에 섰다는 것 아닙니까? 생사기로라는 표현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겉으로는 일 잘하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여론 추이 정말 중요합니다. 8일 휴가에서 돌아오겠죠. 어떤 구상을 드러낼지 인적 쇄신 가능 카드가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도 스태핑도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꼭 광복절이 들어옵니다. 광복절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됩니다. 그리고 17일이면 취임 100일 됩니다. 통상 같으면 100일 기자회견,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지만은 이번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번 추석 빠릅니다. 9월 추석 물가, 밥상머리 정치 대화가 많을 겁니다. 거기서 또 평가가 오가갈 겁니다. 지금 8월 한 달 정말 빠듯한 긴장감 속에 보내야 될 겁니다. 이제 정치 패널들은 장관 2명과 비서실장도 날리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을 보면 어림없는 소리 같고요. 휴가 후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용궁이라고 또 비아냥도 하고 있는데 그 출입 기자들 후배들이 통화를 하는데 대변인이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출신인데 워싱턴도 있었고 미국 지사장도 하고 굉장히 좋은 기자였는데 이 대변인이 기자들을 조금 홀대한다 그래요.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리고 지방 기자, 이른바 마이너 매체를 좀 무시한다. 외면을 한다. 예전에 박수현이라고 문재인 정부 대변인은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그 친구는 아주 성실하고 또 예의가 바르고 깍듯이 하고 사석에서도 선배, 형 이렇게 호칭도
근데 친근감 있겠는데 지금 대변인은 글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뭐 말 듣겠습니까만은 예. 조금 문제가 있다. 유명한 언론인인데 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런 네. 표현 같습니다. 자, 돌아온 김잠출의 이슈 타파 오늘 마무리는 사자성어로 끝내겠습니다. 네, 뭐 나라 정부나 우리 김두겸 울산시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태화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울산에 좋은 어울리는 말이죠. 예. 태화강, 태화동, 태화루, 태화로타리, 태화초등, 뭐 태화중학교, 뭐 전부 다 태화라는 이름이 울산에 많습니다. 예. 울산의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모두 새겨야 할 말인데요. 태화위정, 화합하면 성공하고 불화한다, 깨지면 견디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김잠출 기자의 마무리 아주 좋습니다. 돌아온 장고 울산의 정치 분야 빅마우스 UPI 뉴스 김잠출 기자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잠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